물 한 잔을 마신 후 쓰러진 남성, 응급실 도착 전 10분 만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52세 회사원이었습니다. 체중도 정상, 혈압도 높지 않았고 등산과 자전거를 즐기던 분이었죠. 그가 쓰러진 원인은 바로 혈관이 95% 이상 막힌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조용히 막아온 주범은 고지혈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는 병. 이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처음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 병원도 안 가게 되고 괜찮겠지 하며 넘기기 쉬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고지혈증을 기름진 음식 많이 먹는 사람만 걸리는 병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살찌지 않으면 괜찮다. 나는 안색도 좋고 배도 안 나왔으니 걱정 없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젊고 마른 사람에게도 고지혈증은 찾아오며 이 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어지럽거나 아프진 않죠. 그러나 혈관 벽에는 기름때처럼 지방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혈관이 막히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10년 넘게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고지혈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도 50대 이상 인구의 약 30% 이상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고지혈증 환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 자체가 어렵고 이미 병이 진행된 후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먹는 것들 중에 오히려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리얼, 과일 주스, 저지방 요구르트, 통곡물빵, 가공된 견과류,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들. 이런 것들은 이름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설탕과 트랜스 지방, 정제된 밀가루로 가득 찬 고지혈증의 주범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그 안에 정제당과 변질된 기름, 나트륨이 들어있다면 우리 혈관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지혈증은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 부족, 잘못된 수면 습관,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 모든 생활 습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내장 지방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과도한 당류와 탄수화물 섭취가 쌓이면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생깁니다. 이 내장 지방은 간을 자극해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생활 습관의 병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 없이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분들이 계십니다. 소박한 식사, 가벼운 걷기, 군것질 하나 끊는 것만으로도 약을 끊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그리고 약 없이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이 영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살도 안 찌고 늘 건강하다는 말 듣는데 내가 왜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 중에는 체형이 마른 편이거나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정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판정을 받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복부 장기 주변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취 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녹과도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 신호를 느끼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대부분 생성되며 그 생산량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은 내장 지방을 늘리고 간의 콜레스테롤 생성 기능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결국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삼겹살이나 달걀 노른자처럼 기름진 음식을 고지혈증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믹스커피, 과일 주스, 요거트, 빵, 과자, 떡, 시리얼 같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건강식 혹은 간식처럼 쉽게 먹게 되는 것들이지만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트랜스 지방이 함께 들어가 있어 체내 지질 대사를 교란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높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는 악영향을 주며 혈관 내 염증 반응까지 유도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숨어있는 고지혈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두통도 통증도 없고 피로감조차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어떤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수년, 수십 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세 남성이었습니다. 늘 활발하게 생활하던 회사원이었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도착한 병원에서 심장 혈관이 95%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겉보기 건강함에 속아 넘기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크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콜레스테롤의 자연 조절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남성은 여성보다 고지혈증이 일찍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며 급격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은 한번 진행되면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관 내벽에 지방 찌꺼기를 남기며 이 찌꺼기가 쌓여 혈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이 병들은 단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삶 자체를 위협하는 병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지혈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젊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몸속에서 고지혈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침투하는 고지혈증을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은 삼겹살, 곱창, 달걀 노른자 같은 기름진 음식일 겁니다. 오랫동안 기름이 곧 콜레스테롤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 관점을 점차 수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성량을 자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류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디저트류, 믹스커피,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단순당 위주의 음식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때 남은 당은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도 함께 촉진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의 지방 찌꺼기로 쌓이게 되고 결국 고지혈증이라는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삼겹살보다 과자를 더 좋아해요 라고 말하시지만 사실 그 과자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는 트랜스지방 영지라고 적혀 있어도 그 안에는 수소화유지, 마가린, 쇼트닝 같은 변형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중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크게 증가시키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고지혈증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으로 포장된 가공식품입니다. 낮은 지방 함량을 강조한 저지방 요구르트, 천연 과일 주스라고 광고하는 음료, 통곡물 빵이나 건강 시리얼처럼 보이는 제품들조차도 실상은 정제당과 액상과당, 보존제, 트랜스지방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매우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가 아닌 건강한 이미지를 앞세운 제품들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에 한 잔씩 마시는 과일 주스, 식사 후에 가볍게 먹는 저지방 요거트, 간식 대신 선택한 곡물바나 시리얼바, 이런 제품들이 실은 고지혈증을 부추기는 조용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저지방 건강식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방을 줄이면 좋다고 하니까 식품 회사들은 지방을 줄이는 대신 맛을 유지하기 위해 당을 더 넣었습니다. 결국 지방은 줄었지만 당이 늘었고 이는 고지혈증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둘, 체중 중심의 건강 판단입니다. 살이 찌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체중이 빠지니까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겉보기 체중이 아니라 몸속 내장 지방의 양과 간 기능, 식습관이 핵심입니다. 셋, 음식 선택 기준의 착각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표에 속아 성분표를 보지 않고 섭취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포장 앞면에는 고단백, 식이섬유 함유, 저지방이라고 적혀 있어도 뒷면을 보면 설탕, 액상과당, 트랜스지방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오랜 시간 먹다 보면 우리 몸속은 혈당이 높아지고 잉여 에너지가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생성되며 결국 고지혈증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식습관과 음식의 종류, 그리고 평소에 간 기능, 내장 지방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기름이 아니라 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중심에 있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삼겹살보다 과자가 더 무섭고 계란 노른자보다 시리얼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지혈증 기름진 음식이라는 단순한 공식에서 벗어나 내가 평소에 마시고 씹고 즐기는 음식 속 보이지 않는 당과 정제된 성분들을 하나씩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고지혈증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약 없이 수치를 낮추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생활 변화의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약 안 먹고 고지혈증이 좋아졌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복잡하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대단한 운동도 아니고 특수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그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60대 여성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78. 의사는 약 복용을 권했지만 김 씨는 먼저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군것질을 끊고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마시기로 한 겁니다. 거기에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더했습니다.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군것질 금지, 야식 금지, 걷기. 3개월 후 같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LDL 수치 123.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 안 드셔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세요. 놀라운 변화였지만 사실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는 습관과 움직이는 습관 2가지를 바꾼 것뿐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48세 직장인 박현수 씨. 야근과 스트레스로 밤마다 컵라면, 맥주, 믹스커피가 기본이던 분이었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는 아직 젊은데 무슨 약이냐며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야식과 군것질을 끊고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로 바꾸고 퇴근 후 아파트 단지를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2달 후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의사는 약 처방 없이 계속 그렇게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을 끊거나 줄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습관 하나를 진심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처럼 굶거나 격한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킨 게 아닙니다. 다만 매일 밥 먹던 과자 한 봉지를 멈췄고 늦은 저녁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생각보다 야식과 군것질은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주범입니다. 특히 밤에 먹는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내장 지방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간을 자극해 콜레스테롤을 과다하게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밤늦게 섭취한 탄수화물은 중성 지방을 빠르게 높여 고지혈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기에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 이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어렵게 시작해도 며칠 하고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매일 반복되면 그게 몸을 바꾸는 리듬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검진 결과를 바꾸고 그 변화가 앞으로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고지혈증을 더 악화시키는 음식들의 정체와 이제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식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시리얼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이게 위험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지질 대사를 무너뜨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건강식처럼 포장돼 우리 식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 6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시리얼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간편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액상과당이나 정제당이 첨가되어 있고 일부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도 숨어 있습니다. 결국 시리얼은 달콤한 설탕 덩어리에 불과하며 혈당과 중성 지방을 동시에 올리는 조용한 폭탄입니다. 둘째, 과일 주스? 생과일이라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즙만 짜서 마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사라지고 과당만 농축되어 남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며 중성지방 생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마시다 보면 고지혈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저지방 요구르트? 지방을 뺐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제품 대부분은 맛을 보완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은 줄었지만 당은 2배 이상. 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이 됩니다. 넷째, 통곡물빵. 이름만 보면 건강빵 같지만 실제로는 정제 밀가루와 트랜스 지방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버터, 마가린, 설탕이 들어갑니다. 한 조각에 들어있는 당분과 포화지방의 양은 꽤 큽니다. 통곡물이라는 단어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다섯째, 견과류 가공식품. 생견과는 건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설탕에 절이거나 꿀을 입힌 가공 견과류는 이야기 다릅니다. 트랜스 지방, 설탕, 방부제, 식용색소 등이 들어있어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단맛이 강할수록 고지혈증에 더 해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육. 이 음식들은 단백질 공급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대량으로 들어있고 포화지방도 높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제된 당분, 트랜스 지방, 첨가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체내로 들어오면 간은 지질 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과잉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혈관 내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결국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설탕과 숨겨진 트랜스 지방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런 식의 마케팅 문구가 가득합니다.
저지방, 무가당, 건강한 간식, 곡물 함유. 이런 말들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정작 뒤편의 성분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을 피하고 싶다면 음식의 브랜드보다 성분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칼로리보다 중요한 건 어디서 온 열량이냐입니다. 100kcal도 생채소, 생견과 통곡물에서 온 열량은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열량이라도 정제당, 액상과당, 트랜스지방에서 왔다면 그건 바로 혈관을 공격하는 열량입니다. 결국 고지혈증은 단지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질의 문제입니다. 적게 먹었는데 왜 수치가 높죠? 라는 분들은 질 나쁜 음식을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고지혈증을 다스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들과 자연이 준 진짜 건강식들을 소개하고 약 없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식단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고지혈증을 관리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줄여야 할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가공되지 않은 식품, 지속 가능한 식사 패턴. 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류 흐름을 개선해줍니다. 두 번째는 귀리와 보리입니다.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여 지질 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반 개 정도만 섭취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견과류. 무염, 무가공, 볶지 않은 상태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은 식물성 스테롤과 오메가-3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단 하루 한 줌약 2030지 정도로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두부, 검은콩, 병아리콩 등은 식물성 단백질과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식단으로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오트밀 한 그릇, 삶은 달걀 1개, 아보카도 얇게 썬 것 반 개, 점심 고등어구이, 오후 두부조림, 현미잡, 꽃밥, 데친 채소 된장국, 저녁 병아리콩 샐러드, 현미밥, 소량 올리브유 뿌린 나물, 간식 생견과 한 줌, 사과 반 개, 당근 스틱, 음료 하루 8잔 이상의 물, 녹차 카테킨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식사 시 중요한 팁은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지질 대사가 안정되며 내장 지방 생성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운동을 더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걷기만 잘해도 HDL은 올라가고 LDL은 내려갑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추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성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하루 10분이라도 복식 호흡, 명상, 산책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취미 활동,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간접적인 약입니다. 수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고 지방분해 호르몬은 줄어들며 식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금주는 절대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술은 간을 자극해 중성지방과 LDL 생성을 촉진합니다. 지금부터는 결론을 통해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작고 소박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참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우리 몸속을 파고듭니다. 오늘도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혈관 하나 막히는 바람에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일,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약 없이도 수치를 낮추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밤마다 먹던 과자를 멈췄고 식탁에서 가공식품을 빼고 매일 30분씩 걷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딱 그만큼의 변화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은 우리가 생각하던 기름진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분과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였던 시리얼, 과일 주스, 저지방 요거트가 사실은 우리 혈관을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고 진짜 필요한 음식만 남겨보세요. 시리얼 대신 귀리를, 주스 대신 생수나 녹차를, 가공 햄 대신 두부나 생선을 선택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그리고 걸으세요. 숨이 살짝 차오를 정도로 하루 30분, 그 걷는 시간이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LDL을 낮춰주는 가장 손쉬운 치료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 몸은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고지혈증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단과 습관만 갖추면 약 없이도 건강한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